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기아 모하비 중고차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모하비가 총 2번의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인 더 뉴 모하비에 대해서 어떤 옵션이 있고 실구매가는 얼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 일단 이 친구는 2륜구동과 4륜구동 두 가지가 있긴 하지만 2륜구동은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등급, 4륜구동은 모하비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야 2륜구동이 싼데 2륜구동으로 선택하자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소렌토로 가시길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이 4륜구동 중에서도 기본 등급인 VIP, 이 VIP에다가 상시 4륜, 샤크핀 안테나, 4.2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속도 감응형 핸들, 레인 센서, 전동으로 핸들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기본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그렇게 들어가는 프레지던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 모하비 신차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모하비를 사시는 분들은 이전 모하비도 그랬고 이후 모하비도 그랬고 웬만하면 거의 풀옵션을 많이들 찾으신다. 어차피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모하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거, 옵션 많은 거,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고요. 처음에 차값이 VIP는 옵션이 좀 빠지고 차값도 한 1,200만원가량 저렴하긴 한데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정말 어렵다. 모하비 특성상 웬만해선 풀옵션을 권장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프레지던트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사고를 푹 우려낸 그런 페이스리프트 차량이라서 2016년도부터 봐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페이스리프트하고 연식 개선이 한 번 정도 된 2017년식부터, 그리고 모하비나 렉스턴은 20만 킬로부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모하비 특성상 키로수가 낮은 차량은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그런 모하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하비 중고로 사시는 거 좋은 차 사려고 모하비 중고차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 15만 킬로 밑에까지, 그러니까 한 15만에 사서 한 3년 5만 킬로 채우고 20만 킬로에 딱 팔아버리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15만 킬로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조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차량이 이렇게 쫙 있는데 제가 신차 영상에서 항상 하얀색이 검정색보다 100만원 이상 더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몇 번 댓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동 컨디션, 동 키로수 기준 하얀색이 약 100만원가량 비싸거나 연식이 1년 늦거나 키로수가 한 2만 높거나, 물론 그거는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조정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이트가 약간 더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하비 중고차를 실물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검정색 차량들은 정말 기계 세차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내가 차량을 구매해서 광택 한번 싹 돌리고 손세차로 관리할 거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권장드리긴 어렵고, 나는 잔수월 상관없어, 까진 것만 아니면 돼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아무튼 차값은 대략 한 2200에서 2300, 그 정도가 10만 킬로 초반대인데 제가 이 모하비 중고차를 몇 년 동안 계속 봐왔지만 가격이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17년식 13만 킬로 2200 요 값을 주고 사도 한 3년 있다 팔아도 150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수건도둑님 거의 700만원 이상 감가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차량의 세차값이 세금 포함 약 5천만원 중반대였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감가가 많이 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실구매가는 제가 엊그제 딱 요 하얀색 20만 킬로짜리 모하비 앞에 뽀셔져 있는 차량 600만원에 갖고 가라 그래서 이거 갖고 와서 한 200만원 들여서 고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한 3년 타다가 1300 정도에 팔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먼저 집어가 버려서 구매하지 못한 기억이 있고요. 물론 그거는 뽀셔진 차니까 일반적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차량이고, 만약 27년식 13만 킬로 요 정도의 차량을 앞에 뽀셔졌던 거 고쳐놓은 차량 그런 거로 보신다면 한 1500만원 전후로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그거는 요런 엔카에 올라오기보단 거의 개인 매물, 카페 그런 데를 참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엔카에서 조금 금매 차량, 이제 상사에서 돈이 많이 아쉬워서 빨리 정리를 하는 차량, 그런 차량으로 주온다면 딱 요 하얀색의 딱 이 사양으로 1900만원대로도 볼 수 있고, 은색으로 본다면 1700, 1800 그렇게도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구매하려면 2200은 조금 나가는 느낌이고 한 2000만원 초반대에서 맥시멈 210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물론 이 값은 무사고 기준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뼈랑 엔진, 변속기는 괜찮아, 근데 앞에 헤드램프랑 본넷이랑 라디에이터랑 싹 다 나갔어, 그렇게 뽀셔졌던 이력 있는 차들은 그보다도 한 30%가량 저렴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 당장 쩐이 부족하면
있다면 그렇게라도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나중에 되팔 때도 그만큼 싸겠지만 정말 싸게 구매한다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시는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딱 상품화가 돼서 엔카에 이쁘게 올라오는 친구들은 상품화 가격, 뭐 중간 마진 이런 게 어느 정도 몇몇 겹 껴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명심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눈에 잘 보이는 요 17년식 13만 킬로 프레지던트 이 친구를 알아보도록 하죠. 와, 다행히 용도 이력이 없는 차, 제가 미리 매물들을 다 둘러보고 괜찮은 차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그냥 랜덤이다. 랜덤으로 요 차는 뭐가 이렇고 저 차는 뭐가 저렇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 아무튼 용도 이력이 없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이라면 웬만해선 패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제가 운이 나쁘게도 이력 있는 차 상태가 멀쩡한 거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용도 이력이 없는 차로. 아무튼 주의는 3번 정도 바뀐 보험사고도 2회 110만 원이면 뭐 범퍼랑 라이트 그 정도만 먹어도 나오는 비용이니까, 사고 내역을 보니까 뭐 범퍼 정도, 헤드램프 정도 그 정도 들어가서 탈부착했구나 그 정도로 보이고요. 물론 이건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 성능 기록부를 보자면 다행이다. 다행히도 깔끔한 차량. 모하비 특성상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느긋느긋하게 하고 격하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스포티지나 소렌토가 광란의 질주를 그렇게 하는 걸 봤어도 모하비가 좀 역동성 있게 주행하는 거는 몇 번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하비는 사고차가 거의 없다. 또한 역시나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차량 메인터넌스 관리에 대한 그런 지식들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웬만해선 차량이 양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한 10대 중에 9대는 차가 뭐 이렇게 관리가 잘 됐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 또래의 에세이들이 타는 차만큼의 그런 복불복은 거의 없다. 물론 이 차량은 상사 차량이라서 한 달 2,000km까지는 어느 정도 보증 수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히 보이는 그런 모하비인데, 특징으로는 구형 차량을 사도 신형으로 모양은 바꿀 수 있다. 물론 실내를 바꾸는 건 이론상만 가능하지만 껍데기는 2008년식을 사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이론상 요즘 신형 모하비로도 바꿀 수는 있다. 물론 그렇게 신형으로 바꾸는 비용을 생각했을 땐 차라리 신형을 사는 게 낫겠지만, 여기 굉장히 안타까운 한방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겐 안 보이겠지만 번호판이 파란색에다가 세 자리, 이제 두 자리였으면 중고차 느낌이 안 날 텐데 세 자리의 파란색 번호판 확 나버린다.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은 모하비 중고차를 사도 저 사람은 원래 그냥 새 차 탔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런 세 자리는 너무나도 크리티컬하다. 조선의 디스커버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네모네모하고 다부진 외형, 사실 뭐 굉장히 사골국을 오래 끓이는 그런 진한 국물 맛의 대명사지만, 일단 기아 로고가 아닌 오피로스와 마찬가지로 모하비 전용 엠블럼, 요게 큰 장점이고, 이런 크롬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차들은 이렇게 크롬이 많이 들어가는 게 훨씬 웅장해 보이고 뭔가 비싸 보인다. 그리고 루프렉이 기본이기 때문에 루프 박스, 루프 캐리어, 루프 바스켓 그런 것도 쉽게 장착 가능. 사이드미러도 네모네모하게 굉장히 커서 모양이나 공기저항 개수는 정말 메롱이겠지만 시인성은 최고였다. 그리고 휠은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완전 센 크롬이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소를 갖다 써도 안 되고 크롬 전용 디테일러로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상남자들은 그런 거 없다. 그냥 행주 갖다가 빡빡 문지르면 되고, 18인치라서 타이어 값도 내 짝 다 바꿔봤자 한국 타이어 가성비 기준 한 60만원 전후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 출력은 260마력 57토크로 수치로만 봤을 땐 이야 굉장하다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시내에서 주행할 땐 높은 토크로 잘 굴러가긴 하지만 차량 무게가 국산 SUV에선 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가속감이 시원하진 않다. 물론 GV80 말고는 현대기아 차에서 이런 3.0 디젤을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없다 보니까 모하비만의 유니크한 그런 엔진인데요. 거의 유일하게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렉스턴도 2.2 디젤 4기통이기 때문에 모하비와는 근본적으로 좀 성분이 다르다. 4기통과 6기통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물론 유지비 또한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소렌토 살 건데 모하비랑 차값이 겹치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정말 동전을 던지면서 다니는 것 같은 미친년비에 머리가 깨질 수도 있다. 실제로 타봤을 땐 복합연비가 한 8km대 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제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긴 2008년도에서 멈춰있는 그런 인테리어인데, 옛날 차량이기 때문에 계기판은 이렇게 굉장히 심심한 모습, 기어봉이나 주변 레이아웃도 2008년도에서 멈춰있는 그런 디자인.
하지만 뭐 일렬의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런 친구들은 다 있고 스마트키도 이렇게 요즘 키에 비해선 확실히 구닥다리다. 하지만 뭐 연식치고 모하비치고 키로수 치고 시트 상태는 나쁘지 않은 정도. 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땐 상태는 괜찮아 보인다. 2열 역시 사용감이 크지 않은데 모하비를 타보신 분들, 2열에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탈 때가 못 된다. 뭐 소렌토보다는 포토랑 승차감이 비슷한 느낌. 정말 우당탕탕탕탕탕 제대로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여기 썬팅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유통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고 열차단율이 한 70%, 80% 그 정도 나오는 가성비 필름으로 모하비 한 대를 돌리면 한 50만원, 60만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보라색이 안타까워서라도 썬팅은 한번 날 잡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조수석 역시 사용감은 있는데 해지진 않는 정도, 찢어짐은 없고 버튼류 역시 차량의 특성 생각했을 땐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정도. 프레지던트라서 이렇게 상시 사륜이 가능하고 핸들을 위아래, 앞, 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전동으로 동시에 이지 액세스란 기능이 들어가면서 내가 차량에서 하차할 때 핸들을 위로, 시트를 뒤로 당겨준다. 그나마 실내에서 괜찮은 건 이 핸들 디자인인데 우드 그레인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양반이다. 모하비 타시는 분들은 여기 파워 핸들 있잖아요. 그 동그란 걸 많이 달아서 핸들이 굉장히 손상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이 모하비는 그런 건 없고 핸들 커버 눌림 자국도 없다. 별거 아닌데 내 손에서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들 역시 꼼꼼히 보셔야 되고 핸들 버튼이 다 되는지 송풍구가 위아래 양옆으로 제대로 이동을 하는지 기타 버튼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센터 페시아 디자인도 정말 2000년대에서 멈춰있는 그런 안타까운 디자인인데 아마 무료 유보 서비스는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본 랩이나 후방 카메라 그 정도가 사용 가능하고요. 서라운드 모니터 옵션이 있는 차량도 있으니까 덩치가 정말 산만한 모하비 특성상 이런 옵션 하나가 귀하다. 당시에도 뭐 내비게이션이랑 묶여서 한 130만원 그 정도 했던 옵션인데 사제로 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차량을 사자. 버튼 까짐도 연식을 생각했을 땐 거의 없는 수준. 또한 눈부신 방지 룸미러와 하이패스 이렇게 있는데 전면부 유리는 변색이 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썬팅이 없을 수도 있다. 정말 없는 차량은 타주기 딱 좋기 때문에 내가 측후면 썬팅할 돈이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전면부만이라도 한 15만원, 20만원 그 정도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모하비답게 정말 굉장한 공간성. 성인 남성 3명이 누워도 뭐 좁긴 하겠지만 누울 수 있는 정도. 애초에 모양이 네모네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재성은 정말 최고다. 요거랑 6기통 디젤, 바디움 프레임 요 3가지만 봐도 모하비를 구매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차박 캠핑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모하비는 정말 최고의 차량.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모하비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얘기할 게 더 많지만 정말 지금 코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추후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이 친구에 대한 제 총점은 만약에 나는 혼자 타는 차량이야, 출퇴근용 차량이야 했을 땐 10점 만점에 3.5점. 나는 패밀리카야, 뭐 어디 놀러 가진 않는데 그냥 가족들이랑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타 했을 땐 10점 만점에 한 5점. 나는 짐을 많이 실어, 캠핑, 차박 이런 거 생각이 있어, 4륜구동 SUV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9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